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재테크 파트너 스티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4월 4일 목요일 오후 10시입니다. 내일장 관심 종목 한번 찾아보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리고 현 시장의 주도주인 하이닉스가 대장이면서 그와 관련된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세들을 분석해보고 관심 종목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코스피 지수는 우상승세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으면서 약간 조정을 받는 상태고요. 대신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큰 폭의 꽤 상당히 큰 폭의 은봉이 하나 딱 떨어지고 두 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코스닥은 이제 상승세 중에서 이렇게 약간 조금 쉬어가는 그런 형태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10시 24분인데 미국장 이제 시작을 했네요. 미국장 좋아요, 그죠? 미국장은 상승세가 아직까지 이어지는 걸로 보이고 전 고점에 있던 여기에 요 지점까지 여기까지 갈 것 같죠? 이 정도로 장은 우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계속 상승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장 투자를 해볼 만한 관심 종목들인데요. Y스캠 모두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죠. 이오테크닉스, DI, 캠트로닉스, 하나마이크론, PL옵틱스, 한미반도체, 엑시콘, ST 이런 종목들을 차트 분석을 통해서 맥점에 오면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지게끔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중에서 대장주인 하이닉스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SK 하이닉스 보시면 오늘 다시 큰 폭의 상승, 4.9%의 상승, 이렇게 이번에는 11선 딛고 상승했네요. 자, 이렇게 상승폭을 조금 크게 가져가니까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우수수수 뛰는 현상이 또 생겼죠. 그 종목들이 전부 여기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이 쏠림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가는 쪽에 유동성이 공급되는 쪽에 더 많은 유동성이 공급되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2등주, 3등주 또는 서브 종목들 뭐 이런 거 좀 작은 규모의 거래 대금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매매하는 것보단 큰 대금이 들어오고 주요 테마, 핵심 테마, 그 중에서도 대장격인 아이들을 공략하는 것이 훨씬 더 상승할 확률이 높다, 수익 날 확률이 높다는 것이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YCKM을 보면 이렇게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직전에 있던 이런 고점들 있죠? 이런 고점 라인을 여기서 뚫었어요. 자, 이렇게 뚫게 되면 본격적인 상승이 이제 이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시점이 언제냐? 자, 요 두 개의 양봉이 나오고 쉬어간 시점 있죠? 이렇게 쉬어간 시점. 여기가 바로 351선 매매 구간이었습니다. 이런 매매 구간을 주고 지금 요 같은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먼저 상한가로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 뭐 이렇게 뻥 떠서 시작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분 차트로 한번 볼까요? 15분 차트로 이렇게 보면 오전 9시 30분에 이렇게 상한가에 문을 걸어 담그고 한 번도 깨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아주 강하다라는 것이고,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요게 이제 두 개의 일봉 차트에서 봤던 양봉이 나왔던 구간이죠. 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오고 이렇게 쉬어가는 거 보이죠?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도 한번 빠졌다가 오늘 아침에 시가에서부터 쭈루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 제가 저기 선 두 개를 그어놨죠. 이 두 개가 아주 단순한 선이에요. 뭐 그렇게 힘들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떨어졌다가 반등했다가 빠지면서 이렇게 지지하는 지점 있죠? 이런 지점들이 쌍바닥인 지점이죠. 여기는 바닥을 하나 더 만들었잖아요. 이런 지점들이 바로 매수의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상단에 있는 라인들, 여기 있는 라인을 뚫게 되면 다시 그 자리는 지지의 역할을 한다. 또 매수 지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지점들을 계속 줘가면서, 즉
상승하더라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요런 자리들이 요런 자리들이 다 매수가 가능한 그런 지점이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이건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차트의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테마의 대장주들은 이런 현상들을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특히 상승 초입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테마주들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이 종목 한번 볼까요? 이오 테크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이 종목은 제가 실제로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여기 돌파 매매였습니다. 이렇게 요런 라인들을 뚫고 시가가 형성이 됐죠. 이때는 이제 시가 근방에서 매수를 해서 혹시 만약에 이제 요게 시가가 여기서 시작했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시가에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 나눠서 사든 아니면 좀 분할해서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구간이고, 여기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 이렇게 갭을 딱 줬다 이 말은 이날 이런 지점들을 모두 다 돌파하고 이제 나는 한번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여기 거래량 보십시오. 거래량 터뜨리면서 위로 한번 솟아오르겠다 라는 의사표현이라고 봐야겠죠. 그게 차트 분석의 기본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종목들이 큰 상승을 이렇게 이루어낼 수 있는 건 이 테마 역시 반도체죠. 반도체라는 이 테마에 실려 있고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잘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음 종목으로 DI라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종목도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흰 선을 그어 놓은 게 다 이유가 있죠. 자, 직전 고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전 고점을 딱 정확하게 예를 들면 이렇게 올랐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느냐, 이렇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요거는 이제 그 전 고점인 요 밑에 있는 지지 라인에 닿지 않고 요 중간쯤 어디선가에서부터 반등이 나온 케이스고,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이쪽 라인 근방에서 또 지지하고 또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목을 분석할 때 딱 하나의 어떤 선만 가지고 그 선에서 반드시 반등할 거다라는 걸 기대하기는 힘들죠. 그렇게 말하면 거의 귀신이나 신이죠. 우리는 그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자, 요런 매물대인 직전 고점과 직전저점 고점을 뚫었을 때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 어디서 상승하냐? 그건 몰라요. 대충 그 근방에서 반등을 하는 거지, 이렇게 어떻게 갈지는 알 수는 없다. 다만 그 근방에서 반등할 확률은 높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매매하는 게 좋고요. 이런 것도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선을 딱 긋다면 이거는 이제 크게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거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반등을 했거든요. 여기 이 지점은 아주 전 저점의 꼭대기 고점이었던 그 지점에서 반등하고 이틀 동안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죠. 자, 이런 종목들은 이제 15분 차트 보면서 3호1선 매매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좋아요. 여기도 분차트에서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때 요 지점은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15분 차트에서 보통 45일선이나 60일선 근방이 주변이 351선인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지점을 터치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평선은 올라오고 직전에 있던 전 고점과 직전 저점의 한번 지지를 했던 이런 지점을 딛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감안을 해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는 손절을 밑에다가 가볍게 놓고 3% 또는 5%에다가 마이너스 되면 손절을 하겠다라는 각오로 한번 매수해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351선 매매들은요,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이 해야 돼요. 내가 손절을 못한다 하면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죠. 손실이 많이 나니까.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대응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매매를 해야 될 거고요.
다음으로 볼 게 캠트로닉스나 하나마이크론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캠트로닉스부터. 자, 특징이 이렇게 직전에 이렇게 고점을 만들었던 지점, 뚫지 못했던 지점 있죠? 이런 지점, 이런 거. 요렇게 뚫고 올라왔는데 지금 직전 고점이 최고가인 28,900원을 뚫지 못하고 지금 딱 걸쳐 있어요. 그런데 거래량 엄청나게 터졌죠. 자, 이런 종목이 내일 시가에서 갭이 뜬다 하면 오늘 아침에 나왔던 그 종목과 똑같은 현상이 되는 거죠. 여기서 갭이 뜬다 하면은 살짝 딛고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냥 바로 올라가거나 이럴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아예 그냥 시작을 그냥 여기에 뻥 띄워서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형님들이 작정하고 이제 한번 띄우겠다라고 생각 안 하면 이게 점 상한가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뻥 떠서 찌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거는 이제 장이 시작되고 나면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고, 오늘 거래 대금이 1825억 터졌네요. 자, 1000억 이상 터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있었던 이런 지점들을 모두 다 돌파하면서 매집이 형성이 됐고 테마가 만들어졌다. 이제 올라갈 준비가 완성되어 있는 완성기 단계다. 자, 이제는 날아갈 일만 남았는데 이 종목이 떠서 시작했을 때는 좀 부담스럽겠죠? 자, 이런 거를 이게 떠서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제 미국장이 좋으면 한국장도 같이 좋아질 거고, 테마의 대장주도 떠서 시작할 거며 테마의 2등, 3등주들도 떠서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아침에 시작할 때 좀 봐야 돼요. 지켜봐야 돼요. 그런 건. 마찬가지로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을 보면 이것도 반도체인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고점 라인에 딱 걸쳐 있죠. 그리고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많은 거래량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서 매집이 형성되어 있고 매집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만약에 이걸 이렇게 긴 시간을 놓고 이렇게 보시면, 아니 바닥에서 이렇게 120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1200%나 상승했는데 이걸 또 매매한다고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짧은 단기 트레이딩을 스윙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이렇게 좋은 종목이 없어요. 사실 이렇게 매물대를 뚫어주면 강력한 상승 신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떠서 시작했다가 이렇게 빼는 케이스,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고요. 시장에 이제 코스피나 아니면 미국 지표 나스닥이나 다우존스가 올라가다 빠지는 그런 요런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런 기간에는 이런 것들이 잘 안 올라가요. 이렇게 고점 만들고 그냥 뚝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한가 근방에서 시작하거나 점 상한가 2개 주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빼거나 이렇게 하면 따라가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가를 어떻게 형성하는지가 이제 중요하고, 가벼운 상승으로 시작한다면 밑에 딛고 이렇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건 시장 상황에 따라 봐가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필옵틱스라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볼까요? 이것도 저가 대비 굉장히 많은 상승, 300% 이상의 상승을 주고 있고, 요런 지점들을 한번 잘 보세요. 자, 요런 지점들. 선을 하나 넣어 볼까요? 이렇게 하나 넣어 보고, 자, 이걸 확대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 쉬어간 거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쉬어갔잖아요. 요게 사무일선 매매를 요런 데서 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 지우고, 근데 이렇게 보면 이 종목은 최근에 아주 거침없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분차트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렇게 올라가면서도 쉬었다 가거든요. 이렇게 한번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이런 라인을 잘 보세요. 여기에 딛고 빠졌다가 한번 빡 올라갔고, 여기서 조정을 한번 하고 여기 또 매수 포인트를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번쩍 올라갔죠. 요런 지점은 또 매수가 가능한데 요런 지점까지 오지 않고 여기서 또 반등을 했다라는 건 아주 강하다라는 거겠죠.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고, 이걸 또 그러니까 요런 지점은 매수의 적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요 지점, 여기 요 지점, 그 다음에 요런 지점까지 빼주면 좋은데 빼주지도 않고 또 올려버렸죠. 자, 올릴 때도 이렇게 올리고 다시 올려버리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지 않고 거기서 또 다시 올려버리고, 이거 점점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죠. 자, 이런 종목도
계속 오르진 않거든요, 주식은. 여기서 한번 쉬어갔듯이 또 한번 쉬어갈 거란 말이에요. 자, 15분 차트 60선하고 120선 사이가 3월선 근방이라고 할 수 있고 급등주 매매를 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요. 제가 여기 선 하나 그어놨거든요. 26,700원. 이 정도 근방에 오면 고점과 이격도 10 이상 나올 거고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의미에서 이 선을 하나 그어놨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내일 어떤 형태의 움직임을 보일지 뭐 이렇게 한번 푹 빠졌다가 확 올라가 주면 좋겠죠,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 테마를 타고 급등한 종목들은 고점에서 이렇게 막 흔들어요. 이렇게 막 개미들 다 흔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훅훅 빠질 때도 10% 이상씩 급등락 폭을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롤러코스터에 나는 감정이나 이런 게 마인드 컨트롤이 약하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을 매매하면 안 되겠죠. 우량주나 고가의 블루칩들을 중심으로 매매를 해야 되고 이런 테마를 매매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이런 종목들은 여기 주문 차트 주문에다가 자동 매매를 걸어 놓고요. 매수하는 시점에는 미리 매수를 걸어 놓고요. 그 다음에 매도는 매수가 됨과 동시에 몇 %에서 매도를 하겠다. 그런데 이제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 매도는 거래량 터질 때 하면 돼요. 거래량 뻥 터질 때, 요런 지점. 요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진 지점에 이렇게 팍 올라가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거래량이 만약에 여기 이렇게 쭉쭉쭉쭉쭉 빠져가지고 조정을 했는데 거래량이 쭉쭉쭉쭉쭉 준 다음에 매수 신호고 갑자기 이게 올라갈 때 거래량이 없던 거래량이 빵 터진다 하면 매도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할 때 나오는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들이죠. 모두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날짜로 보면 2024년 4월 4일 목요일입니다. 내일은 또 금요일이라 금요일 오후장에는 보통 이렇게 좀 빼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거 고려해 가면서 한 시장의 주도 테마인 반도체 종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